여러분, 미국 초등학교에서 잘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웃고 자기 자리를 알고 친구들과 편안하게 어울리고 리세스에서도 거부감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일상과 태도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들이 드러납니다. 그 공통점들은 타고난 성격이나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환경에서 얻은 경험 그리고 부모가 만든 기반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저는 여러 해 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며 깨닫게 되었어요. 저 역시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우리 아이가 과연 이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데 괜찮을까? 성격이 조용한 편인데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모든 한국 엄마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낯선 환경에서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지고 하루하루의 표정만으로 아이의 감정 상태를 추측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국 초등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잘 지내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특징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어 단어를 늘리거나 읽기 속도를 높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을 통해 아이는 생각의 방향을 넓히고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을 키우며 감정 표현의 폭과 깊이를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아이는 단순히 책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감정, 등장인물의 관계,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이해한 내용을 자기 말로 다시 설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능력이 바로 대화에서 빛을 발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본 적이 많아요. 어떤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너 이 책 읽어봤어? 진짜 재미있어 라고 말해줬던 날 우리 아이는 그 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말하더라고요. 단순히 책을 추천해준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지식과 취향, 자신감이 모두 전달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모여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책 자체가 사회성 도구처럼 작동합니다. 무엇을 읽는지가 곧 아이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실천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주말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 잠들기 전에 10분만이라도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이의 관심사에 맞는 시리즈를 확보해두는 것, 그리고 아이가 책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가벼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아이의 언어 자신감과 사회적 소통 능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단체 스포츠의 힘입니다. 미국 학교에서 친구 관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말이 아니라 공을 함께 차는 순간입니다. 언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함께 뛰는 에너지 속에서는 말보다 더 큰 의사소통이 일어납니다. 제가 본 많은 아이들 중 영어가 거의 안 되던 아이들도 리세스에서 축구 한 게임만 함께 뛰고 나면 그날 오후 이미 두세 명의 친구가 생기곤 했어요. 왜냐하면 스포츠는 실패해도 자연스럽고 성공하면 함께 기뻐하는 공동 경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프터스쿨 스포츠는 관계 형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팀에서의 연결이 다음날 교실과 점심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함께 훈련했던 아이와 오늘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되는 구조가 미국 학교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이게 아이에게 나는 이 학교의 한 부분이야 라는 강력한 소속감을 만들어주고 그 소속감이 적응의 핵심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넣는 대신 잘하자보다 함께 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메시지를 꾸준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는 결과가 아니라 경험이고 이 경험이 아이의 자존감 기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첫인상을 가볍게라도 신경 쓴다는 점입니다. 미국 아이들은 옷 자체보다는
그 옷이 보여주는 취향, 분위기, 정체성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아이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에 깔끔한 후드티나 스니커즈,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 티셔츠 같은 것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여는 역할을 해요. 우리 아이도 현지 스타일로 편안하게 입고 갔던 날, 친구들한테 너 오늘 예쁘다, 너 옷 좋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이의 표정이 그날 하루 종일 밝았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아이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날 정말 실감했어요. 여기에서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국 아이들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타것이나 올드 네이비 같은 매장에서 가볍게 관찰해보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되 너무 튀지 않으면서 자기다운 스타일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이 작은 지원이 아이의 대인관계 문을 훨씬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네 번째 특징은 악기 선택입니다. 미국 학교는 3학년부터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시작하는데 이때의 악기 선택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이 선택되는 악기보다는 조금 덜 선택되는 악기를 고르면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비올라, 트럼펫, 트롬본 등은 조금만 연습해도 눈에 띄고 선생님에게도 빠르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 준비 과정에서 여러 번의 합주와 연습을 함께 하면서 친구들과 깊은 유대가 형성됩니다. 더 좋은 건 한국에서 몇 개월만 기초를 잡아오면 미국에서는 훨씬 준비된 학생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아이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주고 학교 생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조용한 아이들의 강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조용함이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중력이 좋고 배려심 깊고 신중한 아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아이들은 관찰력이 뛰어나서 누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주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맞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 과정이 조용하고 느릴 뿐 관계의 깊이는 오히려 더 큽니다. 부모는 아이의 조용함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성향 안에서 강점을 찾고 너는 사람을 잘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라고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작은 용기입니다. 적응이 빠른 아이들은 한 번에 큰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시도를 꾸준히 합니다. 새로운 자리에 앉아보기, 새로운 놀이에 1분만 참여해보기, 다른 메뉴를 골라보기. 이 작은 변화가 모이면 아이는 새로운 환경도 괜찮다는 경험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에서 받는 안정감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불안한 순간을 겪더라도 집에서 위로를 받고 비교 없는 대화를 통해 감정이 회복되면 다음 날 다시 시도할 힘이 생깁니다. 부모가 왜 그랬어? 대신 오늘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묻는 것. 이 아주 사소한 차이가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환경들입니다. 책 읽기, 스포츠 스타일, 악기, 작은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의 안정감. 이 조각들이 모이면 아이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고 학교를 편안한 공간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미국 초등학교의 실제 모습과 아이의 정서-사회성 성장에 필요한 인사이트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릴게요. 미국 선배 언니 아스트리드였습니다.